안녕하세요. 코트라 멜번 무역관에서 해외 취업을 맡고 있는 권영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보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코르 계열사에 있는 그 노보텔에서 인사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약간 한국이랑은 살짝 다른데 호주 채용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별로 또 산업별로 진행하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전형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한국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바탕으로 서류 전형을 거치고 나면요. 2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면접 대상자들을 고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많이 진행하는 거는 호주 면접관들은 전화 인터뷰라든지 인성 적성 검사를 많이들 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어떤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면접 대상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고 인상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대상자를 고르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이따가 더 많이 말씀 나누실 건데 대면 면접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인 레퍼런스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에 따라서 뭐 신체 검사라든지 뭐 폴리스 책이라든지 등등 각종 검사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HR 매니저 조보윤 멘토님하고 하고 계신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년 딱 됐습니다. 네. HR 매니저로 10년. HR 매니저로 10년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호텔의 꽃이죠. 리셉션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시작을 했고, 리셉셔니스트에서 슈퍼바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세일즈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요. 파이낸스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적성에 맞는 HR 부서를 만나서 그 안에서 인터널로 네. 이렇게 채용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HR 부서로 가시게 되신 네, 거예요? 제가 HR 자체에서 일을 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HR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원래 HR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호텔에서 실무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부서 이동을 할 때 제가 관심을 표했어요. 저는 이제 호텔 자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호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부서로 저는 옮겨서 그 부서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옮겨가게 되고, 또 좋은 기회가 있게 되고, 그 기회가 이제 또 HR에서 생각이 돼서 그게 계기로 되다가 지금은 계속 HR에서 일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군요. 5년 정도 HR에서 일을 하셨으면 네. 수 없는 정말 이력서를 많이 네. 보셨을 텐데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 이력서 작성 방법이요.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식과 진짜 팁들이 정말 엄청 나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 실제로 이력서 검토를 할 때요. 되게 빠른 시간으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6초에서 10초 사이다라고들 이렇게 말을 이력서 하는데, 보는 게 6초, 10초. 네, 물론 이제 1차적인 필터링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주기는 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사람이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력서 작성 방법을 제가 딱 한 줄로 좀 정의를 하자면, 너무 양식에 얽매이지 말고 키워드 위주로 간결하고 읽고 싶어지게 그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고 채용을 유심히 보시면요. 유용한 정보가 정말 굉장히 많아요. 인사 담당자가 공고를 작성할 때 저희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으려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직무 내용, 어떤 역량을 가진 지원자가 적합한지를 공고에 기재를 해야 그런 분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력서 작성하시기 전에 뭐 공고 자체를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공고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면 하이어링 매니저 관련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이어링 매니저가 누구고, 그러면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채용 공고를 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 공고나 그 job description 같은 직무 관련 사항에서 좋은 키워드를 찾으시고 나신 후에 그걸 반영한 이력서를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R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아. 알고 싶다고. HR이 사실 되게 네. 많잖아요. 네. HR 큰 거 안에 하이어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제가 무슨 일을 하죠?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회사나 회사 구조라든지 기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예요. 그 HR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말인 즉슨 그 HR에 있는 모든 A부터 Z까지의 모든 일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 채용,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급여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인사평가라든지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직원분들의 뭐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저희가 하고, 직원 복지까지 챙긴다는 네, 말씀이시죠? 직원 복지, 뭐 후생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로 하는 것 굉장히 같네요. 이게 많은 일을 하시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 HR 하면서 사람들을 보실 때 네. 이력서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커버레터 먼저 보시나요? 이 답변은 그 인사 담당자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음. 같은데, 보통으로는 커버레터 먼저 읽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력서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때 한국 분들이 정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력을 제일 오래된 걸 맨 위에 올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호주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네, 경력사항은 가장 최근 순서대로 기재를 하시고요. 유의해서 작성해야 할 부분이 직무 내용과 업무 성과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판단을 하려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직무 내용이 본인이 지원하는 포지션이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본인의 경력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이 기업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간결성과 네.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단어 선택에 굉장히 심혈을 해야겠네요. 영어 이력서다 보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간결하고 읽고 싶게끔 블랙 포인트로 작성하시되,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쭉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결하게 내 지금 현재 직무가 내가 지금 지원하는 포지션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 그로 인해 나는 지금 적합한 인재이다. 이 점을 어필하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나서 업무 성과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업무 성과가 쉽게 얘기하면 네. 자기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필을 하셔야죠. 이력서에. 그래서 업무 성과는 사례와 수치를 제시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필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하시는 게 진실성과 그리고 또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시면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하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정확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분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네. 묻지마. 똑같은 이력서 갖고 다 보내죠. 네. 그러면 정말 시간 낭비시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딱 봐도 그냥 알거든요. 그냥 그거 보는데 한 2초, 3초도 안 걸려요. 본인이 정말 이게 원하는 직무인 건가? 이게 본인에게 적합한 포지션인 건가? 그거를 좀 시간을 주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난 너무 공감돼. 저는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이럴 때 네. 뭐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력서에 쓸 게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력서에 본인이 쓸 게 없다 하시면은 본인이 대학교 때라든지 지금까지 따온 뭐 자격증 아니면 뭐 대외 활동, 수상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커버레터 있잖아요. 커버레터에다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력은 없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커버레터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에서 일을 하신 적도 없고 뭐 리테일이라든지 뭐 에이즈 케어라든지 거기에 경력이 있으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호텔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긴 하지만 호텔은 일단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에이즈 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리테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분의 베이스는 분명히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실 거란 말이죠. 본인이 딱 똑같은 산업은 아니지만 전에 일했던 부분이랑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 그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력서를 너무 내용 없이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의 그 전에 경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은 그 기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추천하는 그 폰트는 에이리얼이라고 쪽으로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읽을 때 조금 더 경력 짬바에서 나오는 짬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